아, 채팅창이 제대로 되고 있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을 보아하니 우리가 너무 작게 나왔네요. 한동안 이걸 안 써서 너무 부담스럽나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한만의 감독님. 자, 인사부터 해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고요. 제 옆에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54회 방송이더라고요. 50회는 가뿐히 넘겼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를 쉬면서 유희관 선수 방송하고 나서 우리가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희진 기자는 뭐 하고 지냈어요? 한 달 동안? 특별히 뭘 하진 않았지만 뭐 하는 일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야구 농구장 갔을 때고. 네, 최근 농구장에 가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틈틈이 야구도 열심히 취재를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SK 기사가 무지 많더라고요. 열심히 썼었습니다. 롯데도 열심히 썼습니다. 롯데도 썼는데 SK 기사는 좀 이렇게 뒷이야기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롯데는 좀 이슈를 많이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혜진 기자. 워낙 한 구단은 이슈가 좀 많았고 그렇지. 또 한 구단은 아무래도 지금 캠프 기간이니까 그 네.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더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전체로 이혜진 기자랑 저랑 새 첫 방송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캠프 전까지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할 예정인데 다음 주에도 이혜진 기자하고 저하고 함께 올 가능성이 높은데 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프링 캠프를 지금 현재 저는 2월 19일 날 캠프를 가는 걸로 플로리다 캠프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이혜진 기자도 아마도 이제 결정이 곧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넘어가면 SK 와이번스와 SK 와이번스 TV라고 해야 되나요? 콜라보로 거기서 쓱튜브어랑 콜라보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수, 그다음에 뭐 코치도 맞아요. 제춘모 코치하고 마리텔 한번 같이 해보는 좋네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짜잔. 자, 이제 오래간만에 저렇게, 오래간만에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이에요? 이거 어떤 거였죠? 뭐죠? 우리 딸 아이 주간 브리핑 오프닝 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닝 송이었나? 소개송? 찾으려고 한 데가 없네. 이거였나? 별풍을 날려줘요 에브리데이, 구독을 눌러줘요 에브리데이, 시원하게 눌러줘요 바로 지금 별풍선. 아유 예. 정말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예. 자, 주간 브리핑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 이혜진 기자랑 방송 준비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좀 더 알찬 방송이 되고, 요즘에 네이버를 가시면 핵인싸 방송이 거의 점령을 한 상태인데, 저희 머니볼 TV도 좀 너무 많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핵인싸 그 부장님께서 제가 이제 2018년 7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옆에서. 같이 또 하나 담당을 하면서 세영아 우리 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제가 많은 팁을 드렸죠. 네. 어필의 타임이었습니다. 예, 어필의 타임이었습니다. 예, 언플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부 주간 브리핑을 들어갈 볼 텐데요. 어우, 뒤에 괜찮다. 이제 오래간만에 보내 주간 브리핑. 이혜진 기자하고 이제 이혜진 기자가 이번 주 핫 이슈의 기사들을 뽑아왔고 그거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네. 어떤 겁니까?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통산 271세이브 FA 손승락 전격 은퇴 선언이라는 기사입니다.
손승락 선수가 오늘이었죠. 네. 전격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손승락 선수는 두 번째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어 원소속팀인 롯데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최근 구단의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팀에서 제시한 계약 조건과는 상관없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정상의 자리일 때 내려오길 원한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이게 취재 기자들이 특히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쉬는 날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랬겠네요. 원래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금토를 쉬거든요. 대부분. 물론 그쵸. 당번도 있지만 이진 기자가 오늘 아마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랬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마다 좀 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금요일 날에 무슨 소식이 많았나요? 그건 아닌데 뭔가 쉬는 날 뭔가 이런 큰 사안을 마주했던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손승락 선수가 약간 현역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걸로 저는 기사를 봤어요. 실제로 10월 8일 스타뉴스 기사를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니었고 네. 이제 에이전트 측을 통해서 은퇴는 아니다. 본인은 현역을 더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했고 시즌 마지막 경기라 기분이 묘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혜진 기자가 롯데 담당도 하시니까 그때 손승락 선수가 이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어요. 좀 그쵸. 어떤 거였죠?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온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규 시즌 최종전이었죠. 이때 1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손승락 선수가 마운드 흙을 만지면서 무언가 좀 감에 젖은 듯한 마운드 흙을 만졌다. 네, 그런 모습이 약간 구단 공식 SNS를 통해서 이제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박세웅 선수께서 그런 어떤 더그아웃에서 무엇인가 좀 슬퍼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이제 손승락 선수가 이를 좀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에이전트 측에서 그러지 않다. 네, FA도 신청을 할 거다라고 했고 정말로 FA 신청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선수의 신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 건데 그런데 일단 은퇴를 선언을 했고 일단 손승락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FA 신청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좀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FA가 뭐 이렇게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나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단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그 선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은퇴 발표가 되고 나서 가장 바빴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손승락 선수 그리고 성민규 단장이 아닐까 하는데 이진 기자는 성민규 단장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하지는 않아요?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관계. 성민규 단장이 보고 계시죠?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랍니다. 아닙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예. 제가 단장님을 좋아하죠. 아닙니다. 하여튼 성민규 단장은 뭐라고 하던 거예요? 아까 통화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살짝 했었는데 일단 성민규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승락 선수랑 나이가 같아요. 갑이네요. 그쵸? 예, 갑. 네, 그래서 이제 친구였고 또 대구 출신이세요, 두 분 모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 어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민규 단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손승락 선수가 조금 더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인의 의사가 너무 좀 확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멋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민규 멋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답게 마무리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려는 모습이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약간 초라한 은퇴 선언? 왜냐면 손승락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 마무리 중에 한 명인데 그쵸.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 하여튼 마무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오늘 뭐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돌아갔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우리 롯데 담당 또 기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하진 기자가
요 사실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하진 기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을 보니까 프로세스 귀가 닳도록 이해진이 들어섰대. 삼성사랑님은 가장 근접한 마무리가 송승락이었는데 그쵸. 이런 얘기를 역대 했었고요. 세이브 2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삼성사랑님은 또 파이널 보스는 영원히 오승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상문이네 양승호 감독님이죠. 손승락 선수의 에이전트. 대표님이시죠. 예. 네, 양승호 대표 DMP죠. 네, 이게 잠시만요. 자, 김하진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하진 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저 사무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야근이시나 보네요. 네, 야근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인맥 방송인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김하진 기자입니다. 그쵸, 영순이죠, 영순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오늘 지금 손승락 선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은퇴 발표가 나왔고 구단을 통해서. 네. 자, 왜 갑자기 은퇴했을까? 낌새를 챘나요? 김하진 기자는? 아니요, 저는 낌새를 전혀 채질 못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낌새를 채지는 못했는데, 뭐, 결심한 것도 요 며칠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손승락 선수는 그 FA 나온 선수들 중에 가장 먼저 계약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왜요? 그 성민규 단장과도 친분이 있고 사실상 뭐 친구 사이라고도 하고 동갑인데다가 네네. 거기다가 허문의 롯데 감독이 또 넥센 지금 현 키움에 있던 시절에 같이 있었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빨리 도장을 가장 먼저 찍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서 오늘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알아봤더니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명확히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손승락 선수가 이제 팀에서 자신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인상 같은 것을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계약 조건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상 뭐 알려진 거로는 뭐 1년에 얼마라는 둥 이렇게 알려진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계약 조건이. 그 금액적인 면에서도 뭐 손승락 선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 거고 또한 그 최근에 그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물망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손승락 선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 뭐 표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손승락 선수가 팀에서 그런 인상을 받아서 더 이상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존심에도 조금 약간 좀 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손승락 선수는 평소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면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고 이런 자존심이 정말 센 선수인데, 이 과정에서 구단이나 뭐 구단이 서운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자신의 자리가 이제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이상 본인의 선택이 또 뭐 억지로 1년을 끌고 가기보다는 그것을 차라리 놓고 이럴 때 은퇴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혜진 기자. 벌써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방송이 대본이 없어요. 이혜진 기자하고 아까 방송을 짤 때 네. 이런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김하진 기자가 다 답변을 해주는 바람에 그럼 혹시 네. 그 은퇴하신 이후에 좀 어떤 좀 길을 걷게 되실 건지 좀 알아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손승락 선수가 이렇게 오늘 보도자료도 나왔듯이 공식적으로 팀 자체에서 은퇴를 권유하는 선수에게는 또 이 은퇴 연수까지 약속해 주겠다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철을 그렇게 밝기는 하는데 손승락 선수는 일단은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은퇴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조차도 이 향후의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팬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은퇴식은
롯데와 키움 전일 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예, 그렇게 그렇죠. 네. 음, 손순아 선수가 또 마지막에 그 소감을 남긴 부분에 히어로즈 팬들에게 대한 고마운 마음도 표현했었으니까 또 손순아 그렇죠. 선수를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올려놓은 팀이 히어로즈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은퇴 경기가 열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제가 또 이 손순학 선수 말고 김하진 기자 연결됐으니 또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지금 FA 협상에 한 명이 남았어요. 고효준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돼요? 근데 고유주 선수 역시 그 전에 이 모든 것들 과정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FA 협상하고 사인의 트레이드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에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카드가 제대로 맞지 않은 이상 고유주 선수는 다시 롯데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몸값이 깎인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몸값을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백기를 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값이 깎인 채로 계약을 해야만이 지금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손순아 선수의 은퇴 소식이 또 고유준 선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사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 좀 통화 울리는 걸 보면 사무실 복도 계단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죠. 사무실에 개의치 않고 또 달변을 이어가고 있죠. 역시 항상 누워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던 네. 김하진 서서 하려고 기자. 하니까 뭐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지금 근무 중이시라니까 제가 짧게 요것만 물어보고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닝 개런티 기억하시고요. 네. 자, 많이들 쏴주세요. 네, 고생하시고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할 때마다 느끼지만 김하진 기자는 말을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손준환 선수 이렇게 좀 삼성 사장님이 역시 기재희 정 기자님 귀가 예리해요. 이게 울리는 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사무실 밖에 이제 그 공간 있잖아요, 계단. 그건 항상 울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손승락 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이에요. 그죠? 예. 지금 역대 2위인데 이진 기자가 이 손승락 선수 왜 최고인가? 역대 성적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나요? 걸어온 길을 살짝 걸어온 길. 네. 야. 네. 걸어오신 길. 네, 걸어오신 대구고 길. 영남대 출신이시죠. 손승락 선수는 200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일단 현대 유니콘스에 먼저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넥센에서 이어가다가 2015 시즌을 마친 후 첫 번째로 FA 자격을 얻어서 롯데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롯데에서는 4시즌 동안 마무리로 활약을 하면서 94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야. 통산 성적은 601경기에서 45승 49패 271세이브 평균 자책점 3.64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70세이브면 어우, 10년간 27세이브씩을 했다는 소리고. 그쵸. 야, 최소 15시즌만 더 잡아도 몰라, 계산은 안 되는데 하여튼 대단한 투수였고, 저는 손순학 선수의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항상 마운드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뭔가 이 포스가 촥 이거 다 할 때 그 포스가 있어요. 그쵸. 예,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이게 던지고 나서 약간 점프하는 거 그거 갖고 맞아요. 이제 몇 번 수정 단계도 있었는데 그런 엄지도 모습이 이렇게 가끔씩 그런 거. 그리고 그때 언제였죠? 넥센이 한국 시리즈 올라갔을 때 그 아쉽게 이제 졌을 때 손순학 선수가 그 좀 눈물을 훔치던 모습, 그런 모습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일단 선우 선수 뭐 현역 은퇴를 선언했으니까 아까 2000 몇 년 데뷔라고 했죠? 2001년에 지명을 받으셨고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데뷔를 뛰셨습니다. 했는데 거의 15시즌을 뛰었다고 보면 되네요. 15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 손순학 선수가 이제 제2의 인생, 야구 지도자나 또 모른 야구 관련 일을 할 데 있어서 행운만 가득하고 행복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락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우서망님도 손순학 선수 수고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 오늘 좀 깔끔하지 않나요? 뭐가 착착착 넘어가는 느낌이. 짝짝짝. 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뉴스. 네.
이일 스포츠월 저희 회사에서 쓴 거네요. 너네 회사, 내 전 회사. 예, 그렇습니다. NC 소식입니다. 또 새어나온 갈등, NC 그들의 겨울이 반복된다라는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2일이었죠. 이날 2020 시즌 재계약 대상자 67명 가운데 66명과 도장을 찍었다고 NC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 오는데도 기간도 길었거니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스프링 캠프를 이미 지금 떠난 상황인데요. 떠날 때만 하더라도 5명의 선수가 무려 미계약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김진성 선수는 연봉 계약을 마친 뒤 귀국을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 면담을 통해 구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데에 대해서 네. 어떤 마음이 좀 상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일단 네. 마음을 좀 추스른 후에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뭐 구단 입장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구단이 보도자를 쓰면서 구단 입장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라는 그런 문구를 왜 넣었을까? 오히려 그 문구를 넣게 되면 뭔가 모든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없었더라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어요. 없었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예. 연봉 계약을 하신 분이 덜컥 예. 집에 온다는데 보통은 저희가 뭐 부상이나 섭섭한 마음을 뭐 어떤 집에 일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애리조나까지 13시간 정도 뭐 가신 지 얼마 안 돼. 그렇죠. 이틀 만에 예. 이렇게 온다는 게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캠프에서 부상이나 개인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는 뭐 흔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훈련도 시작 전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틀이면 보통 이게 사람이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면 시차만큼 그쵸. 일이 걸린다고 적응을 그래요. 해야 되고. 그럼 13일이 걸려야지 이제 정상 몸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죠. 몸이 이제 적응되고 팀들도 가서 이제 회복 훈련, 그다음 시차 적응 훈련에 따라서 훈련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훈련 쉽게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단계에서 워밍업도 아니에요. 이제 팔을 들고 있는데 이제 나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팔 들려고 팔 들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연봉을 이유로 귀국한 사례 제가 한 14년, 15년 야구 기자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김진성 선수는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연봉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삭감 방침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 시즌에도 이제 삭감 파악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 김진성 선수가 나하고 비슷한 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얘는 덜 깎았어. 그런 섭섭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김진성 선수도 그리고 NC도 양측 모두 잘못했다고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구단 연봉 자체가 이제 제시하기 좀 납득하기 어려우면 연봉 조정 신청 물론 역대 이긴 사례는 거의 뭐 한 건 있죠. 유재현 선수였나? 그게 이제 전부였고 뭐 국내 잔류등을 그러니까 캠프 안 가고 선택할 김진성 선수는 일단 캠프를 갔는데 결과적으로 연봉 협상이 나섰는데 좀 베테랑다운 대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연봉 협상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됐고 캠프 분위기는 찬물을 확 끼얹은 꼴이 됐죠. 결과적으로 저는 좀 아쉬워요. 베테랑 선수로서 이제 캠프까지 왔다면 물론 선수한테 무조건의 희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캠프를 가서 하겠다는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베테랑 그런 게 좀 아쉬웠고 NC도 잘못했어요. 분명 이게 연봉 협상에서 잡음 없는 구단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잡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구단이. 이게 왜냐면 팬들을 응원하잖아요. 우리 팀 올 시즌 개막 전까지는 뭐 불협화음 없이 쭉 가서 끝에 좋은 성적을 내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작년에 하나를 보면 사실 캠프 직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겹쳤고 개막 직전에는 이용규 선수의 트레이드 요청 파문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는 3위에서 9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시즌 전에 잡음이 많이 나오는 구단 치고 저는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가와만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NC 구단도 이 무리하게 또 미계약자를 굳이 데리고 가면서 팀 분위기를 망쳤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진성 선수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연봉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어필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구단이 어떤 연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어떤 연유로 이러한 연봉이 책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연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또 뭐 깎이고 아니면 더 올라가고 하면서 예측을 할 텐데 아마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거 보면은 이런 연봉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선수들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이혜진 기자 말 잘했는데 SK 와이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연봉 협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3월 이제 캠프로 가잖아요. 캠프에서 우리 올해 연봉 고가는 요렇게 측정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돌려볼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귀찮아요. 이거 다 숫자 넣어가지고 하기는 힘든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윤희상 선수라고. 이렇게 오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윤희상 선수가 이제 이런 거 다 하죠. 이게 그래서 선수한테 전달하는 걸로 맞아요. 좀 유명했는데 예. 이게 거의 뭐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이 연봉 협상의 그런 어떤 거를 체계를 확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SK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넘기거나 잘 모르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 잘 얘기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야, 너 그 있잖아요. 반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때는 좀 이론도 많았고 평균 대충 계산해가지고 물론 뭐 필선수나 89 이런 거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의 성적은 어쨌든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어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좀 포맷을 바꿨는 게 일단 오늘 지금 김진성 선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NC 담당 기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특히 요거를 썼다라는 그분을 요 기사를 쓴 네. 그분한테 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죠.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의 후배죠. 전영민 기자인데 전화를 거절하지는 않겠죠? 이 친구가 또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목소리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목소리 좋네요. 전영민 기자님? 갑자기 약간 까르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전영민 기자님 이혜진 기자 선배가 네. 예, 목소리를 깔고 받는 느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더 키울까요? 역시 여유 있어. 네. 너 몇 년 차지? 그 기사 쓴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김진성 선수 사태 담당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한숨부터 쉬네요. 그니까요. 진짜 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연차 높으신 선배들이 정말 많으니까 지극히 제가 취재한 내용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게 원해요. 그걸 원합니다. 네. 저희는. 저는 김진성 선수한테도 문제가 있고 구단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일단, 얘기해 보세요. 예. 일단 가장 큰 거는 네. 항상 어떤 구단이나 연봉 협상 과정에서 마찰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야구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네네네. 근데 웃긴 점은 그런 점이 매년 반복이 되는 점 그리고 다른 구단들과 달리 NC가 항상 1월 말 2월도 넘어가기 직전에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그렇게 신중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신중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에서 선수들은 빠르게 마치거나 아니면 바로 훈련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해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진성 선수의 조기 귀국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던 점은 제가 알기론 항상 김진성 선수는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거의 맨 마지막에 계약을 마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올해도 뭐 다를 바는 없었는데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되고 이제 불만을 언론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구단과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애리조나로 선수단 전체가 출국을 한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애리조나에 도착을 해서 하루 휴식일을 가지고 그 다음날 자율훈련을 했어요, 선수단이. 예, 예. 그때 이제 운영팀장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면서 모두 계약을 마쳤던 건데 네. 거기서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귀국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아직도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NC 선수단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박민우 선수가 좀 총대를 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죠. 네. 네. 근데 이례적이었죠. 그거에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박민우 선수는 2차례 만남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요? 네. 네, 박민우 선수도 당장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작년에 주장을 하면서 보니 동료들한테 이제 여러 채널을 열어뒀는데 예. 예년에 비해서도 많은 인원이 연봉 협상이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로 출국을 하게 됐던 거예요. 4명이었죠. 네. 이민호 선수까지 하면 5명이었고. 예. 네, 이민호 선수까지 하면 5명인데 음. 제가 그 전에 한 3일 전쯤에 썼던 기사를 쓸 때에는 한 10명 정도가 좀 넘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2, 3일 사이에 5명 정도가 계약을 마쳤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박민우 선수는 나름 동료들이 이렇게 끙끙 앓는데 인천공항에서 내가 그래도 양의지나 이재학이나 이런 선수들은 다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갔고 네, 네. 인천공항에서는 박민우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맞습니다. 자기라도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네요. 네. 아니, 자기만 그렇게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서 그 섭섭한 네. 마음을 토로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팀 전체적인 그러니까 미계약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한 거군요. 그렇죠. 조금 대표하는 시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또 어찌됐건 김진성 선수가 돌아오면서 네. 박민우 선수가 그렇게 했던 노력은 퇴색이 됐죠, 의미가. 그렇죠. 네, 그 헌신은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김진성 선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NC 선수단에서도 거의 뭐 서로 말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전영민 기자 네. 그 김진성 선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게 아마 NC 네. 공식 보도자료였던 것 같은데 보도자료는 아니고 이제 캠프 소식을 이제 전달해 주잖아요. 국내에 있는 기자들한테. 네네. 코치들 네, 분위기가 좋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구단이나 자기 팀 구단 뭐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 네. 뭐 그게 굳이 비단 NC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었어도 그렇게 발표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 막 코치들 분위기도 신나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NC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하세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좋게 남은 선수들끼리는 좋게 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조금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아까도 계속 이제 이 어떤 연봉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배. 그 기사에서도 제목이 그들의 겨울이 반복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좀 네. 어떤 절차를 좀 밟아왔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NC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록이나 데이터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과 네. 그 기록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음. 팀에 대한 헌신이나 그런 거에 따른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른 팀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데이터 쪽에서 이제 선수를 평가하는 게 엄청 세분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좀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랄까 기계 발전과 그 전에 이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네. 예. 사실 뭐 이쪽이 좋다, 이쪽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마찰음이 났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사를 쓰기 전에 NC 뭐 김종문 단장님이랑도 통화를 해보고 예. 운영팀이나 관계자들 다 통화를 해보면 다 똑같은 말이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선수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조금씩 해왔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줬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그렇게 개선을 해왔는데도 문제나 불만이 계속 더 커진다는 거는 그렇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런 식이어서 그래서 몇몇 선수한테 좀 물어보니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구단의 연봉 협상 체계, 그 데이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선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받아들이는 선수가 또 반대로 있습니다. 맞죠?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렇군요. 저도 NC 담당을 그러니까 창단 1군 해서 1군 와서부터 제가 16까지 했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겨울만 되면 항상 이 패턴대로 했어요. 전화해보면 몇몇 선수들은 진짜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을 토로하면 내가 구단에 찍힐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최근 뭐 여러 가지 뭐 김진선 선수뿐만 아니라 KBO 리그에서 지금 연봉 협상 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좀 철저한 의리고 그런 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전영민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NC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시즌 마치고 지금 나서. 남아있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 도장을 찍지 않는 분. 이민호 선수인가요? 네네. 네, 이민호 선수입니다. 여기는 뭐 국내에 남아 있어서 계약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돼요? 이민호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도 다가올 시즌에도 결국 필승조 역할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구단 측에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군입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게 구단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 일단 이민호 선수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이제 캠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상태고 궤도를 타는 상태고 여기 이민호 선수가 합류하지 않는다? 아무리 국내에서 몸을 잘 만든다 해도 이게 좀 다르거든요. 개인 혼자 훈련했을 때랑 팀 훈련이랑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용 기자 전화 연결했는데 야, 너 목소리 진짜 좋네요. 다음에는 톤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더 좋아지는 방향인가요? 아니면은 자 이제 NC 그 특파원은 너로 임명하겠습니다. 전용민 기자님. 네. 잘 부탁드리고 우리 러닝 개런티 있는 거 알죠? 더 열심히 해주면 러닝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모님께서도 기자분들 목소리가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균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봉골레 파스타? 그거는 100원 이순신, 100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성대모사? 100원 이순신 이 정도까지밖에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마. 내가 너무 하는 거를.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그냥 단어를.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알았어. 우리는 라이브예요. 전영민 기자님.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목소리 좋네. 좋네요. 자, 야채 아빠님은 근데 18년도 최하위 했을 때도 삭감폭이 적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김진성 선수 그리고 참 이민호 선수는 제가 그 NC 담당할 때 제가 좀 애착 선수? 그래서 이민호 눈여겨 보던 선수셨군요. 잘했으면 하고 그 초반에 또 마무리 자리에 좀 막 힘겨워하면서 막 그 아웃카운트 2개 남겨주고 막 뒤집히고 했던 그래서 걔가 이민호 선수가 좀 마음고생했던 거를 제가 풀어내고 이랬었는데 이민호 선수도 빨리 구단하고 빨리 잘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캠프 지금 하고 있는데 후딱 13시간 걸려 날아가서 몸을 탁 만들어서 올해 좀 활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응원이 또 담긴 보입니다. 바람이네요. 민호야 힘내. 이민호 이런 거 누구야? 좀 아니죠? 누구야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창원 사람이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수 선수 뭐 전영민 기자 얘기도 들어봤고 큰 틀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전영민 기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둘이 이제 이 대부분 기자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진성 선수도 분명 문제가 있고 여기 또 NC 구단도 문제가 있다. 하여튼 NC 내년에는 제발 요런 얘기가 1번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바람이에요. 보통 이제 KT 가장 빨랐고 올해는 롯데가 롯데 1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잡음을 하나하나씩 없애는 구단들이 결국은 성적이 나요. 그러면서 그럼 롯데가 롯데?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진선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주간 브리핑 마지막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분이 아닌가 싶어요. 5일 매일신문이 보도한 삼성 구자욱 구단 연봉 줄다리기 협상 언제 끝나나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삼성의 마지막 미계약자죠. 구자욱 선수가 남아있는데요. 구단과의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캠프에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가 어떤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극적 타결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앙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담아 있습니다. 일단 뭐 개인 SNS 등을 통해서도 모든 게시물이 내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스토브리그가 FA들이 이적을 안 한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안치홍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집토끼 한 마리가 다른 구단 간 뉴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핫한 스토브리그 뉴스 중에 하나가 구자욱 선수입니다. 사실 스토브리그라는 게 이제 비시즌에 어디 누가 갈까 하고 누가 얼마나 받을까가 이슈가 되는데 이제 캠프가 시작됐는데 스토브리그가 이제 끝나고 이제 캠프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삼성은 지금 구자욱 선수 연봉 가지고 이학주 선수도 있지만 이학주 선수는 계약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물론 이제 제가 삼성 구단을 2011년, 12년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담당을 안 했지만 뭐 야구를 좀 오래 담당했던 기자로서 보면 일단 삼성 쪽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축 선수들의 연봉 협상은 나중에 되는 게 일반적인 거는 맞습니다. 일단 좀 이런 표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잔챙이들은 앞에 당겨놓고 그러면 안 되나? 네. 규모가 작은 그런 선수들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놓고 이제 굵직한 선수들은 뒤에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어도 연차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가 어린데도 주축 선수이기 때문에 나 먼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연차이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삼성이 이 연봉이 시작할 때 보면 조정안은 없다고 못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런 기사가 나가버렸어요. 외부에. 그러면 구자욱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열받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구자욱 선수는 이제 제가 주변 동료 기자들, 삼성 담당 기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어르고 달리는 스타일. 우리 혜진이 기사 잘 썼어. 더 잘 쓸 거야. 그러니까 강 대 강으로 맞붙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뭐잘 썼어 하면 선배 기분 나서 더 쓰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아닌가요? 그런 스타일인데 구자욱 선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어리고 달리게 된다는 말은 좀 기가 약하다. 좀 이렇게 좀 소심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선수인데 그런데 일단 불을 지펴놓고 시작했어요. 군부를 지펴놓고 그러면 당연히 구자욱 선수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쵸?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보통 이런 FM적인 기사나 그런 어떤 공식 발언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별로 쓸 게 없어. 근데 잘 되고 있다는데 뭘 써? 없다. 뭐 약간 뭐 우리는 최종 제시안을 이미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자욱 선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 제가 뭐 취재한 거 그리고 기사에 나온 거를 정리를 해 보면 일단 구자욱 선수는 최초에 이제 2억 6천 정도를 제시했던 것 같고 2억 7천 정도 2억 6천 정도를 제시했고 구자욱 선수 2,700만 원 정도가 상향을 하자. 2억 7천. 2억 7천. 하니까 또 구자욱 선수 2억 8천까지 요구를 하고 점점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하면서 삼성은 맞춰주고 구자욱 선수는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수정 제시안이 없다고 빡 뜨니까 이제 구자욱 선수는 열받겠죠. 그러면 동결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박혜민 선수하고 비교 기사가 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혜민 선수하고 구자욱 선수하고 직접적인 비교? 전 요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조금 봐요. 스타일이 다르시죠, 두 분. 박혜민 선수 지난해 부진했지만 일단 도루왕을 했고 남긴 없죠. 외야에서 이제 그런 공헌도나 이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자욱 선수가 공헌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올 때마다 저는 약간 이건 좀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고. 자, 이게 진짜 웃긴 거는 보통 이렇게 구단과 선수의 연봉 협상 막 실랑이가 나오면 선수들의 욕이 많아요. 네가 뭘 했는데 뭐 이걸 달라 그러냐. 그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억 단위잖아요. 하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 고액 연봉자들 얘기는 우리하고 이질감이 많아요. 당신 맞아요. 1억대 안 받잖아요. 저는 못 받아요. 1억이요? 1억이요? 사실 실제로 보면 김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 우호적이지 않은 댓글들이 많았는데 근데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까지 걸렸어요. 어제 그러니까요. 손찬익 선배가 기사를 쓴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구자욱 선수가 그죠? 투항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어때요? 힘은 구자욱 선수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결국 또 연봉 협상이라는 게 어쨌든 마지막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힘의 추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단에게 조금 기울어져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는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구자욱 선수가 왜 이렇게 팬들의 지지를 받을까? 제가 이제 어떤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구자욱 선수가 할 거는 좀 다 하는 선수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지금 팬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얘기까지 들어 선행했던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선행했던 어떤 단체에서도 우리가 성명서까지 한번 내줘 라고 말할 정도로 구자욱 선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야구 외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겠죠, 이게. 예. 구자욱 선수, 말씀하세요. 아니,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자욱 선수가 받았던 어떤 연봉의 이런 그런 지표들도 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은 사실 뭐 구자욱 선수가 뭐 일임을 했다, 뭐 그런 어떤 잘했음에도 굉장히 적은 증가폭에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뭐 WRC 플러스 이것도 이제 잘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좀 나쁘진 않았죠. 이혜진 기자도 아까 그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사실
작년이 조금 안 좋았죠. 예, 사실 작년을 근데 제외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WRC 플러스가 항상 130 이상을 하셨으니까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 이상은 더 몫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충분히 그동안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왔다. 그리고 뭐 타율 같은 걸로만 전통적인 지표를 봐도 계속 3할대였어요. 3할 4푼, 3할 4푼, 3할 1 3할 맞죠? 그다음에 뭐 3할 3푼이었고 딱 2009 시즌 19 시즌에만 2할 6푼 7리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좀 에이전트 측 어떤 기사를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확 삭감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팬들도 지금 그래요. 삼성 사장님께서 제2의 박하니처럼 주는 대로 받는다고 대놓고 부진하니 한 번에 후려치려는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삼성이 사실 그 구재혁 선수를 보면 이 프랜차이즈 스타고 지역 출신이고 그죠? 예, 지역에서 이제 좀 밀어주는 이런 선수잖아요. 포스트 이제 이승엽이라고 삼성이 그렇게 포장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선수가 이제 작년에 좀 부진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좀 변수가 있었죠. 공인구 반발력 저하라는 변수가 있어. 그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키워야 될 선수가 부진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음을 만들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잘한다 해가지고 왜 삼성은 가장 문제가 뭐예요? 결국 타선이 잘 안 터지는데 구자욱 선수가 잘해주면 힘이 받을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게 더 야 우리 너 요번에 이렇게 오케이 인정 공인구 이렇게 됐으니까 그 대신 올해 꼭 잘해야 돼 하면서 좀 이렇게 통 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구자욱 선수도 기분 좋게 갔을 거고 시즌 준비도 참 잘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N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내년 시즌 이렇게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팀들이 벌써부터 이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이런 팀들은 시즌 개막하면 아까 그 여기 댓글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대우조차도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후배들이나 신인 선수들이 좀 보면서 좀 많은 상실감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 본인들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팬들 지금 고참들의 연봉 협상들을 보면서 특히 FA 선배들의 보면서 이 선수 어떤 젊은 선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와 나도 저렇게 될까 이런 게 걱정된다고 하대. 그 이제 파릇파릇 올라가는 그 새싹들이 벌써부터 야 나도 저기 10년 되면 좀 후드럽해야겠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구자욱 선수의 이런 FA 지금 저 연봉 협상은 저는 뭐 시즌 전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파행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좀 맞춰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게 삼성 담당 기자들 얘기고 현재 제가 취재한 거도 그렇고 길어지면 모두가 피봐요. 그리고 진짜 성적이 안 나도 성적이 잘 나면 더 응원해주고 성적 안 나도 묵묵히 응원해주는 팬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클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묵묵히 좀 응원해주는 팬들을 보면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구재욱 선수가 이번 FA 이번 연봉 협상을 두고 많은 것을 좀 느낀 것 같다는 그 지인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팬들이 이렇게 좀 열렬하게 지원해주는 모습에 선수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맞아요. 지금 2월 7일이에요. 이제 캠프 이거 더 길어지면 제가 말한 대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이제 주간 브리핑을 3개를 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뭔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이 진행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갑자기 만족스러워서. 왜냐면 이혜진 기자랑 저랑 완전체로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했는데 제대로 진행한 것 같이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유섭양님은 웬디 기자님 미국 안 가셨냐고. 속내에 있습니다.
속내에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이곳은요? 곧 갈 겁니다. 미국. 지금 이곳은 속내입니다. 예, 우리 그 미국에서 해야죠. 플로리다에서 저기 방송 한번 해야죠. 지금 미국을 정말 가고 싶네요. 저 스포츠월드 관계자 여러분 빨리 이제 결제 사인 좀 해주십시오. 아, 정영애 선수는 부상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상인가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이게 부상인가? 그렇죠?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걱정거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롯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기자지만 롯데에 특화되어 있다고요? SK에 특화되어 있던 사람이지만 SK 팬들이요. 이렇게 갈아타셨습니다. 롯데가 좋아지려고 해. 지금 요즘 롯데 매력에 네. 푹 빠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문화일보를 별로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롯데 자이언츠가. 에이, 안 아니야 싫어하던데.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왜 이 롯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2부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호주 캠프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롯데 캠프에 유일하게 가 있는 기자가 한 명 있죠. 담당 기자분 중에서는 네. 유일하게 누굽니까? 오센의 조영래 선배시죠. 조형래 기자. 조형래 기자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한번 저희 방송에 이제 여러 번 연락을 했죠. 롯데 전문 특파원으로. 그럴 때마다 이제 약간 동굴에서 방송하는 것 같다고 동굴 방송. 그게 언제였죠? 되게 그게 예전 방송 일에- 초반이었어요. 네. 2018년도인데 한은소망님 정 기자님 자꾸 아까 잔챙이 발언 이후에 발이 자꾸 꼬이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제가 한 번 흥분하면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제가 너무 너무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선배가 놀라신 것 같네요. 롯데 조용래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롯데 현재 분위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산불 이게 가장 궁금한데 물론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그 얘기도 좀 궁금한데 조용래 기자 전화 한번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전화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전화는 가고 있는데 웬디 기자님 빨간 펜 선생님 왜? 제가 지적했으니까요. 아 빨간 줄 짝. 애들레이드는 10시 반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시차 이거 할 때는 또 1시간 단위 아닌가요? 저도 약간 신기했어요. 원래 호주는 약간 2시간 정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시드니 이런 데는 그래요. 아니었나요? 그러게요. 호주 안 가봐가지고. 조영래 기자가 좀 전화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어디 가도 전국 어디 가도 빵빵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때 음. 김태우 기자님이 호주에서 저 연결 한번 해주신 적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 연결 안 됐죠. 좀 끊겼죠. 그죠? 많이 끊겼죠. 네. 예. 근데 그쪽에서는 잘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우야 막 이런 그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괜찮은 벨소리죠. 이거는 원래 가는 벨소리예요. 이러면 피곤한데. 연결됐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조영래 기자님? 예.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월드를 할 뻔했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어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우리 사무적으로 전화 갑자기 연결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안 된 거 아니에요? 되게 잠깐 놀라시는데. 이제 네. 여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아니 숙소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진부 선배랑 같이 있어서 잠깐 네. 나오느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못 못 받았습니다. 받았군요. 예. 옆에 이진 네. 기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사랑님이 사전 협의가 없었던 느낌이라고. 약간 제가 보기에도 당황하시면서 전화 받으신 줄 알고.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얘기 예. 하신 거죠? 얘기했죠. 다 했죠. 자, 조영래 기자 언제 얘기 다 넘어갔어요? 했습니다. 예. 언제 넘어갔어요? 제가 2월 2일 밤에 도착을 했고요. 네. 3일은 선수단 휴식일이었고 4일부터 선수단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호주가 지난해 9월부터 산불이 나서 산불 진화가 안 돼서 뭐 그 야생동물이 5억 마리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호주 산불 피해가 대단한 걸로 아는데 그 롯데 캠프는 예, 예, 예. 또 심지어 좀 그 산불난 지역하고 좀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산불난 지역은 오히려 시드니. 아 그쪽이었구나. 아, 예. 아 제가 역으로 말했군요. 예. 애들레이드 그 애들레이드 쪽도 뭐 좀 피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훈련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금은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산불 영향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쾌청하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네. 롯데 분위기 어때요? 네. 사실 뭐 스프링 캠프 초반에는 항상 분위기는 좋죠. 네. 그게 네, 끝입니까? 뭐 지금 이대호 선수가 뭐 아주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대호 선수는 네, 어떻게 그리고 톡톡히 하고 있습니까? 파이팅이 아주 넘칩니다 지금. 이대호 선수 뭐 그 이혜진 기자가 말하던데 그 뭐죠? 출퇴근이었나요? 아, 네. 선배가 쓰신 기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계시다고. 맞죠? 예. 그거에 대한 좀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야구장 가는 출근길에 저는 이제 홍보팀에서 차량을 대절해줘가지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옆에서 이대호 선수 아니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정말 이대호 선수가 걸어서 이제 야구장을 가고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 말로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숙소랑 야구장이랑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뭐 그렇게 훈련장까지 가는 길에 뭐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걸으면 한 50분 정도 그렇게 천천히 조깅하듯이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절치부심 이런 느낌이네요. 절치부심 맞아요? 맞아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체중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대호 선수에 대해서는. 네, 뭐 일단 이대호 선수가 체중을 유지하면서 계속 뺀다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좀 귀뜸을 해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대호 선수가 올해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사진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사진들을 보니까 이제 허문회 감독님께서 이렇게 선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눈높이 맞추면서 소통하시는 모습이 좀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좀 그런 소통 부분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허문회 감독이 생각보다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선수들한테 잘 다가가는 느낌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팅을 통상을 하잖아요. 뭐 다 취재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네. 네. 그 보통 뭐 수석 코치가 미팅을 주재하고 뭐 간단하게 전달 사항을 말하는 그런 류의 미팅이었는데 이번 롯데 캠프에서는 허문회 감독이 직접 선수들 앞에 서서 허문회 감독이 계속 얘기하는 철학,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코치 경험과 선수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이 자신의 방향성에 좀 같이 함께 가자, 좀 동조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아까 정래 기자 말했지만 캠프 때 이맘때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다 어느 구단이나 모두가 백승을 꿈꾸는 기간이고. 그렇죠. 다 백승이요? 네, 그렇죠. 네. 좀 다른 모습. 롯데 캠프가 이렇게 분위기 좀 괜찮네. 좀 다르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일단 지금 메이저리그 캠프 같습니다. 느낌이. 메이저리그 캠프 같다. 그럼 무슨 의미죠? 네.
일단 훈련 방식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훈련 전에 이제 웨이트를 오전에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시에서 1시 즈음에 훈련이 끝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는 분위기고 예, 따로 엑스트라조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훈련하고 싶은 선수들만 이제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코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만큼 영어가 많이 들려서 메이저리그 캠프 같다는 예,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행콕 콩거 그죠? 네. 뭐 그렇죠. 저기 롯데 포수진의 이제 좀 새바람을 선수는 아니지만 예, 불어넣겠다는 그런 네. 인상 깊은 기사도 봤습니다. 예. 근데 네. 통역분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아요? 타도 베어스님이 좀 질문하셨어요. 아 지금 좀 더 뽑아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뽑으려고 해도 이게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존에 있던 통역분이 지금 훌리오 프랑코 통역이었고 이제 지금 여기 캠프로 오면서 4분을 더 뽑았습니다. 네 분을 그리고 뽑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4분 정도 더 뽑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K 와이번스에서 그 김민- 감독님 통역을 했던 힐만 감독님 통역 매니저. 김민 매니저도 글로 갔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성명규 단장이랑 뭐 운영팀 쪽 면접 보고 이렇게 통역으로 채용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민 통역께서는 라이언 롱 타격 코치랑 행커 콩거 배터리 코치의 통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마차도 인터뷰 기사 잘 봤다고 8888님께서 해줬고요. 외국인 투수 인터뷰도 좀 감사드린다고 해달라고. 전해드리고. 예, 네. 예.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했고요. 이제 네, 오늘 기다리시면 진행을 되겠다.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두 선수가 불펜 피칭 2번째를 해서 네. 그거 맞춰서 인터뷰를 했고 이제 네. 조만간 타차 네. 인터뷰 기사는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불펜 피칭 했다는데 살짝 뭐 어떻게 잘했습니까? 뭐 일단 평가는 아직까지는 자기들 루틴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고 경력도 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캠프 초반이니까 아직 100%로 던진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치분들께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고 이제 그래도 허문희 감독께서는 비디오보다 훨씬 구위가 좋아 보인다, 오. 더 느낌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손승락 선수 은퇴가 있었고 아마 조영래 기자 가장 먼저 기사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롯데 선수들 예.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게 훈련 마치고 다 끝나고 이제 저도 숙소에 와서 기사를 예. 썼구나. 소식을 들어서 예, 예. 어. 이거 어떻게 반응을 전달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뭐 아마 내일은 또 휴식이래요. 그래요? 선수들 휴식이라서 한 모레쯤 아마 반응을 기사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면 벌커링님께서 박세용이 울고 있을 것 같다고. 작년에 할 때 박세용 선수하고 포옹했다는 그것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최종전 끝나고 그런 예. 사건이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안치홍 선수가 이제 새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예. 어때요, 그 분위기는? 네, 일단 뭐 안치홍 선수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랑은 뭐 기존부터 알고 있었고 뭐 대표팀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테랑 선수들끼리는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젊은 선수들이랑은 서먹서먹한 감이 있겠죠.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한 명씩 이제 얘기 나누며 차차 친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팀 분위기가 그때 그 시무식이었나요? 그때만 보더라도 뭐 시무식이 대표이사 그거 할 때 보니까 우리 안치홍 왔어. 우리 성적 날 거야. 막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던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금 여기 캠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좀 선수들 모두 안치홍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네네. 안치홍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발휘될지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네네. 허문회 감독도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예. 기본 정도만 하더라도 음. 그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롯데가 이제 마무리가 올해 마운드가 올해 좀 많이 고민이고 네. 마운드가 결국 잘 돼야지 시즌 성적이 네. 보장이 될 텐데 지금 아직 뭐 한 4, 네. 5일 지켜보셨지만 어때요 분위기는? 마운드 쪽 분위기는? 마운드 쪽은 일단 지금 확실하게 보직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허문회 감독 그리고 노병우 투수 코치 두 분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네, 일단 선발 불펜 이것도 뭐 내일 기사 나갈 거긴 한데 선발 불펜 크게 두 부류로만 나눠놨다고 합니다. 너무 공개하지는 마요. 당신 것 먼저 챙기고 해도 돼요. 네. 예. 야, 네, 뭐 이 정도만 뭐 그런 말씀. 아무것도 일단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는 김원준 선수가 가는 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거기까지. 모든 뭐 좀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가 이제 이게 연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시면 기사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허문회 감독님이 이제 취임하실 때부터 그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철학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선배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캠프에서도 철학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선배가 생각하시는 그 허문회 감독님의 그 철학의 핵심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효율성인 것 같아요. 효율.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제 억지로 하는 훈련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라. 뭐 그런 지금 캠프에서는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결국 그런 느낌이죠. 결국 이게 뭐 결국 프로세스 쪽에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예. 그렇죠. 예, 뭐 어차피 성민규 단장과 허문회 감독의 철학이 일치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시즌을 꾸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프로세스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조윤훈 기자는 언제까지 있어요? 호주에? 제가 10일에 이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저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왔고 내일 휴식일이고 훈련을 2번 정도 보면 네, 귀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휴식일이니까 어디 좀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갈 데가 없네요. 아니 그 호주가 파리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호주 갔다 온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파리가 진짜 많아요? 파리요? 네, 파리. 좀 많이 꼬이긴 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많다고 그러고. 벌레가 많구나. 그쪽이. 바퀴벌레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 일단 파리가 많다고 네. 안치홍 해설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파리 천국이라고. 뭐 파리. 좀 뭐 가만히 있거나 뭐 인터뷰를 좀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파리가 꼬여서 손을 계속 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은희 기자 남은 기간 취재 잘하시고 네. 내일 나올 기사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써니 8036님께서는 모기가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것도 말씀을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한국에 와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죠.
조영래 기자하고 한동안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또 김하진 기자가 이제 불쑥 튀어나오면서 우리 각축전인가요? 롯데는 지금 3명이 돼요. 우리 방송에. 한 명은 누구예요? 김하진, 네. 당신. 나예요? 그다음에 저예요? 송민규 단장하고 비즈니스 관계라는 당신. 제가 팬. 일방적인 제가 팬. 아닌 것 같은데 비즈니스 관계 같은데 거기에 롯데 소식을 진짜 가장 현장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지역 밀착 취재까지 가능한 조영래 기자까지 이렇게 3명이 있어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예. 롯데 소식은 저희가 빠릅니다. 그리고 아시죠? 허문회 감독 제가 탁 올 것 같다고 이제 참 밑밥 해줬잖아요. 진짜 여기서요?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하지 말자.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맞죠. 성민 단장이 우리 이제 방송 연결도 했고 요즘에 핵인싸 방송에 가서 출연까지 하셨던데 저희가 한 3월달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출연하셔가서 한번 내 마음이에요. 롯데가 지금 문화일보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제가 한번 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롯데가 지금 실수한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혼내려고. 농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한 소식을 주간 브리핑했고 롯데 자이언츠 호주 캠프 분위기를 전화 연결해서 조영래 기자 1시간 그래도 30분 가까이 연결을 했습니다. 별풍성이 많이 안 터지고 있는 가운데 아까 파도베어님이 15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요즘엔 진짜 예전에 막 터질 때 5,400개까지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김태훈 선수 왔을 때 커리어 하이를 찍고 가셨네요. 그러게요. 저희의 커리어 네, 그렇습니다. 난이니 신쿵님께서 손순락 선수 은퇴해서 아쉽다고. 안 그래도 손순락 선수에게 전화를 문자를 넣었어요. 저희 방송 출연 좀 해달라고 전화 연결이라도. 근데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읽지를 않았죠. 이혜진 기자도 연락했던 것 같은데 읽기는 읽었나요? 저는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네. 문자에도 옆에 이게 있어요. 일이. 진짜요? 한번 봐봐요. 없는데. 없어요? 문자에 일이 있던데. 문자에도 있어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하여튼 써니님 감사합니다. 1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우소망님은 우리 방 열혈 팬이죠. 감사합니다. 7개 감사하시고 삼성사랑님도 아까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영일 선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영일 선수가 타도배원님 10개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타도배원님 제가 최종 팩트 체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제 방송 여기 남겨드릴게요. 쪽지 드릴게요. 네, 쪽지 드릴게요. 기사를 쓰는 게 낫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최종 팩트 체크가 안 돼가지고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SK 얘기를 오늘 한 번도 못 했는데 SK가 1, 2군 합동 캠프를 한다고 하네요. 뭔가 이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IMG 아카데미로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 2군 합동 캠프로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저희는 잘 됐어요. 원래 이제 캠프를 갔을 때 IMG를 가서 인터뷰를 좀 하기로 뭐 전체적인 걸 둘러보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 저희가 취재할 인원이 엄청 많아지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코칭 스태프 분들도 이제 한꺼번에 감독님들도 한꺼번에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니볼이 플로리다로 출장 가서 거기서 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가로치고 우한폐렴. 저희는 가로치고 신종 코로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가로치고 우한폐렴 때문에 저희가 혹시 좀 못 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나라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반 30분 정도를 했는데요. 새해 이혜진 기자, 정세영 기자가 완전체로 첫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출장 가는 그 시점 빼고는 매주 방송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고요.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도 방송을 이제 이렇게 좀 쪼개서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에
정세영 기자였고요. 그리고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머니볼 TV, 네이버 TV. 구독. 네, 부탁드려요. 빠박 막 이런 거. 타도위원님 10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